이 보좌직원 8명의 보수를 모두 합하면 토탈 다 합치면 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5억 원을 들여서 유능한 보좌직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석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유시민 여러분, 자유시민TV 박종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어떤 해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따라서 올해 그동안 쌓여왔던 국민들의 여망을 확실하게 보여줄 선거혁명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2001년에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던 연동형 선거제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런 위헌적인 선거법을 마련한 이유는 자신들의 장기 집권을 획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게슈타포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그러한 기구를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주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는 파탄되어 왔고 안보는 무너졌습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장기 집권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룩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의도를 꺾어야 되겠습니다. 연동형 선거제로 장기 집권의 기반을 쌓고 공수처로 공포정치의 틀을 마련하는 저들의 의도는 국민들의 저항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한 선거 특권의 폐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많은 특권들을 폐지한다고 이야기해놓고 실제로는 자신들의 재선의 기반이 되는 이 특권은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꽁꽁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 특권은 무엇입니까?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제85조와 86조에 85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입니다. 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금지입니다.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도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력직 공무원만이 아니라 선출직에 나서는 정무직 공무원은 제외하고 별정직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런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들은 선거가 끝난 후 6개월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그 죄가 엄중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이러한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의 관여 행위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최근에 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울산시장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비서진들이 대거 관여한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소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0년 공소시효에 걸려서 모두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보좌직원들은 만약에 단체장의 선거를 돕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사표를 내고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향력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유일한 예외가 바로 국회 사무처 직원들입니다.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으로 일하는 국회의원 보좌직원입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입법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을 갖춘 그런 보좌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좌직원을 보면 1.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해야 될 점은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코 선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이들이 선거활동에 관여해도 된다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이 보좌직원들의 그 보수는 상당합니다. 이 별표를 보면 4급이 21호봉 2명입니다. 5급이 24호봉 또 2명이고 6급이 11호봉 1명, 7급이 9호봉 1명, 8급이 8호봉 1명, 9급이 7호봉 1명 도합해서 8명을 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턴까지 두면 9명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4급은 21호봉이기 때문에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5급은 24호봉이기 때문에 7,300만 원가량 됩니다. 이 보좌직원 8명의 보수를 모두 합하면 4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턴의 보수는 약 200만 원이니까 1년 하면 2,400만 원. 토탈 다 합치면 5억 원 정도 됩니다. 이 5억 원을 들여서 유능한 보좌직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석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선거운동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선거법에 보면 동별로 3명씩 선거운동을 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5개 동이다. 그러면 3명씩 두면 얼마죠? 5, 35, 15명입니다. 여기에 사무장과 회계 책임자 포함해서 5명을 또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5개 동이 있는 경우에 선거운동원은 20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선거에 나갈 경우는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로 20명을 확보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억 원가량의 보수를 받는 이 9명이 또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명 대 30명이 뛰는 겁니다. 마치 축구 시합에서 한쪽은 20명, 한쪽은 30명이 뛰는 그런 축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축구 시합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가는 분명합니다. 이 보좌직원들은요, 평상시에도 선거운동이 없는 때도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급 보좌관 2명, 5급 보좌관 2명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에 1명씩 지역구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4년 내내 국가의 월급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보좌직원은 취지가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지역구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이 이번에 선거혁명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의가 영향을 발휘하는 전라도나 경상도나 이런 곳은 모르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20명 대 30명이 선거운동을 한다면 어느 쪽 유리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국회의원들의 보좌직원들을 선거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자기에게 해로운 그런 정책을 펼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더구나 지금 석 달밖에 총선거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입니다. 지금 12월 중순경부터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국회의원과 경합을 하는 그러한 예비후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은 헌법소원의 당사자로서 적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를 받았을 때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20대 30에 축구 게임을 하는 이런 일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국회 사무처 소속의 입법 보좌 직원들을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헌법소원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신 예비후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설사 금지한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선거운동을 뛰면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보좌 직원들은 사표를 내고 선거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선거운동을 뛰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일단 그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과 본선거 포함해서 몇 달간 월급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 불이익을 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뛰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대 30의 선거운동원 수가 20대 20의 선거운동원 수로 형평이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평등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운동을 안 하는 척 몰래 음성적으로 선거 기획 사무를 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범죄를 짓고는 오래 못 가는 법이거든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회의원들의 보좌 직원들의 월급을 다시 상납을 받습니다. 다시 상납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역구 사무실에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활동 경비라든지 이런 거로 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보좌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보좌 직원들의 소송은 국회의원의 잘못인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났고 국회의원들의 직위는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기획을 하거나 이런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번 4.15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현행 가지고 있는 선거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선거특권만 폐지하기만 해도 국회의원들이 일반 예비후보와 똑같이 조건이 같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그래도 평등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부터 물갈이를 싹 해야 됩니다. 이 물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선거특권부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특권을 없애면 저는 선거혁명의 길이 훨씬 더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거특권을 폐지하는 길에 자유시민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이번에 예비후보에 나섰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